커다란 덩치에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오는 이 남자.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박영재라고 합니다. 3사에서 가장 등치가 큰 개그맨이죠. 영재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죠. 오늘도 한가득 쇼핑을 하고 온 모양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모두 초콜릿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네요. 꽤나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은 오늘도 냉장고에 빈틈을 채웁니다.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뭘요? 아이스크림을? 네. 근데 오늘 좀 적게 산 건데. 오늘 이제 냉장고를 딱 보고 여유 공간 정도 되는 거 보는 거 이제 양을 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빈칸이 별로 없어갖고 거기에 맞춰 산다고 얼마 못 샀어요. 이쯤 되니 도대체 얼마나 먹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일과를 함께 해보기로 했죠. 오늘 저녁은 라면이군요. 라면 진짜 좋아해요. 엄마들이 되게 아들 오랜만에 오면 막 되게 좋은 음식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는 라면 먹어요. 진짜로. 약간 모자라게 먹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먹다 남기면 뿌듯하잖아요. 영재 씨의 못 말리는 라면 사랑. 대단하죠? 한꺼번에 3개나 넣어 끓였는데요. 한순간에 뚝딱 깨끗이 비웁니다. 그로부터 10여 분 후 다시 냉장고로 향하는 영재 씨. 좀 전에 사왔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다시 하나를 꺼내 먹죠. 이렇게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하루 2~3통씩 먹는다는 영재 씨입니다. 먹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큰 아이스크림 이렇게 떠먹는 아이스크림으로 한 3명이서 먹으면 2~3개? 인당 거의 하나씩? 정신노동을 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보통 2,500, 많이 2,800 정도를 드시는데 이분은 거의 6,000에 가깝게 지금 6,00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섭취를 하고 계셔서 매 끼니별로 하루 필요량을 끼니에 다 채우시고 계신 정도예요. 그렇다면 일명 대식가로 통한다는 영재 씨. 평소 그가 많이 먹는 이유 역시 혹시 보라 씨와 현섭 씨처럼 음식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음식을 보았을 때 영재 씨의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MRI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MRI실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을 통해서 시야 전체를 특정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에 반응하는 뇌 부위들, 혈류량이 확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특정 뇌중추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검사로 음식 중독 여부를 알 수 있다는군요. 약 오르는데요. 맛있는 사진 보여주고 뭐 실제 음식을 뭐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냥 초콜릿 묻혀져 있는 것만 보면 막 뇌가 반짝반짝 거릴 것 같고 막. 검사를 앞두고 영재 씨 다소 긴장한 모습입니다. 커다란 덩치 탓에 맞는 환자복도 없답니다. 어쩔 수 없이 평상복을 입고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영재 씨의 얼굴 위로 먼저 거울이 설치됩니다. 이 거울을 통해 영재 씨는 모니터를 보게 되죠. 모니터에는 음식 사진과 일반 사물의 사진이 번갈아 보여집니다. 만약 일반 사물 사진에 비해 음식 사진을 볼 때 영재 씨의 뇌 혈류량이 증가한다면 영재 씨는
음식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군요. 세상에 보이시나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중독과 쾌락을 담당한다는 두 부위가 반짝거리는데요. 박영재 씨는 음식 중독이었던 것이죠. 이 뇌 부위에는 쾌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뉴클리어 어큐먼스라는 부위고 아미그달라라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은 중독된 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MRI에서는 이 부위가 밝게 빛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쾌락적인 음식을 봤을 때가 사물을 봤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쾌락적인 맛있는 음식이 나타나자 뇌의 이런 쾌락 부위와 감정, 기억 부위들이 혈류량이 왕창 늘어나는 걸 보였습니다. 아마 피험자는 평소에 굉장히 쾌락적인 맛에 대하여 탐닉하고 중독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재 씨뿐만 아니라 보라 씨, 현섭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중독이죠.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먹는 양이 늘었고 지금은 끊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단순 과식도 과식이지만 그 음식을 드시는 음식의 질, 그런 이제 음식의 여러 가지 성질,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건강한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분들이 음식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se are dangerous practices that people have to stop. They think moderate consumption, just French fries and soda or a burger or a pizza once a week isn't that bad. I eat healthy the other days. But the studies show something different.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음식 중독.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얼마나 음식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뉴캐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9.9% 정도가 음식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탐닉으로 나타나요. 아, 맛있어 하고 좋아하다가 그 다음엔 이걸 다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나 성질나면 얘가 나를 풀어줘 하고 그 다음에는 폭식으로 가게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는 대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음식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일 음식 중독 문진표는 미국 예일대학교 식품학과 정책연구소에서 개발했습니다. 해당 문진표에는 평소의 식습관, 음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음식과 감정의 상관성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됩니다.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음식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보통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정도거든요.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총 103명의 참여자 중 음식 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 26명. 참여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참여자들이 중독 음식으로 많이 꼽은 것은 대부분 가공식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수행했던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죠. 518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일 음식 중독 문진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중독성이 없는 음식들은 과일과 채소 등 모두 자연에서 온 식재료인 반면 중독성이 높은 음식들은 피자, 초콜릿칩, 쿠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들이었습니다. And the unhealthy food and fast food is powerfully addicting. And when you're on a diet with mostly fast food, it's the same as if you're a drug addict, or you're smoking, or you're addicted to alcohol or cigarettes. 가루만 넣고 물만 부으면 콩나물국이 완성되는 세상. 합성 착향료가 들어간 식품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맛이 그들을 중독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막 꿀을 퍼먹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막 초코나라에 막 빠져갖고 막 그런 거에다 막 수영하고 막 이런 것들 막.
가공식품과 합성향에 길들여진 영재 씨 역시 채소와 과일이 많은 자연식품으로 식습관을 바꾸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재 씨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간단한 운동량과 식습관, 신체 활동 등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했죠. 그리고 혈액 검사를 진행한 후 사전에 작성했던 식사 일기를 기준으로 영양 상담을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끊고 줄이는 일은 쉽지 않죠. 영양 상담을 받은 영재 씨의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간의 지방량을 측정하고 딱딱해지는 정도를 분석하는 파이브로 스캔 검사와 체지방량 분석을 위한 신체 계측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일단 고도비만과 함께 당뇨병이 있고요. 혈압이 높고 또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지금 동반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도 기준치보다 높고 간에 지방이 많이 침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는 그야말로 심각했습니다. 32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나이는 무려 50대였습니다. 제 스스로를 되게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예전에 막 이제 식사했던 장면들이 막 중화등처럼 지나가고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해 보니까 되게 그냥 반성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6,000에 가깝게 드시는 것들을 절반으로 줄여서 3,000에서 3,500 정도, 다시 2단계에는 정상 식단으로 해서 2,500에서 2,800 정도 식단으로 고쳐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요. 고지방 시기를 좀 저지방으로 줄여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5대 영양소가 물과 함께 골고루 들어간 식단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자연의 향 식단 8일째. 다시 찾은 영재 씨네 집입니다. 평소 즐겨 먹던 라면 대신 오늘은 콩나물과 생선, 호박까지 등장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 보이죠? 아직도 양으로 승부하는 건 여전합니다. 가공식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자리에 오롯이 자연의 향미가 대신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 그의 밥상이죠. 먹는 즐거움이 일상의 가장 큰 행복이었던 영재 씨. 식습관 개선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역시 그 유혹을 참는 것이었죠. 아직도 허전함은 여전하답니다. 아니요, 배고파요. 계속 배고파요. 그러니까 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막 배가 고픈 느낌이라는 게 막 속이 약간 좀 쓰리고 막 이렇게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데 머릿속에서 왜 이걸 먹어? 너 지금 배고픈 거야. 너 딴 거 빨리 먹어. 평상시에 먹던 거 좀 먹어. 계속 뇌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단 안 좋은 점이 야채 쪽으로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나는데 냉장고를 계속 열어봐요.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아이스크림과 과일맛 주스로 가득했던 냉장고는 이렇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소하지만 영재 씨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드름이나 뭐 몸에 그러니까 저희가 속된 말로 등드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몸에 뭔가 부드러위 같은 게 싹 없어졌어요. 엄청 심했었거든요. 싹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와이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평소 그의 동대문 나들이에서 꼭 빼놓지 않는다는 음식들입니다. 오늘은 이곳을 지나쳐 동료들과 함께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집이 아닌 외부에서 영재 씨의 식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럼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다이어트 식단이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비지. 홍비지요? 홍비지. 홍비지찌개 하나 주세요. 홍비지 하나 추가해 주세요. 일단은 야채가 극적으로 들어있는 비빔밥 많이 먹고, 아니면은 뭐 청국장 백반, 아까 말한 홍비지찌개, 뭐 이런 것들, 양념 되게 세게 안 된 것들. 왜냐면 이게 음식이 약간 맵고 짠 게 한 번 들어가 버리면 못 멈추겠더라고요. 영재 씨는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아, 홍비지개 진짜 맛있다. 이렇게 자연의 향 식단으로 생활했던 4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체중인데요. 무려 7kg이나 감량됐죠. 체지방 역시 6% 가까이 줄었고, 특히 192였던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습니다. 간 기능도 상당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일단 가공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대개는 소위 우리가 밖에서 먹는 외식 위주의 식단이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집밥이라고 하는 정도로 본인이 잘 챙겨 드시는 그런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채소나 이런 것들이 조리하지 않은 채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살짝 데치거나 굽거나 해서 먹는 식으로 식단을 많이 개선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훨씬 많아지고 불필요한 액상과당이나 트랜스 지방 섭취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4주간의 식습관 개선 이후 50대에 해당했던 영재 씨의 신체 나이 역시 30대 후반으로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고 계세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멍하니 계세요. 그렇다면 뇌의 중독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눈앞에 실험을 시작합니다. 사진이 떴으면 손가락 까딱까딱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검사는 전과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음식 사진에 유독 강한 반응을 보였던 영재 씨의 뇌. 자연의 향 식단 이후 과연 변화가 생겼을까요?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 역시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4주 전에는 박영재 씨의 뇌에서 맛있는 음식, 쾌락적인 음식을 봤을 때 쾌락 중추, 감정 중추들이 왕창 혈류량이 일시로 늘어나는 것이 잘 관찰됐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주 쾌락적인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도 뇌가 평온하게, 특별히 어느 부위가 더 활성화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4주 전과 달리 맛있는 음식을 봐도 뇌의 반응이 작아진 영재 씨. 영재 씨는 이제 음식 중독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의 이 습관을 없애는 과정만으로도 박영재 씨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충동적으로 섭취를 하는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의 향 식단 개선 후 영재 씨의 입맛 역시 바뀌었다는군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그래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구나 했는데 그것만 먹다 보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토마토가 달기도 했고 되게 짭조름하기도 했고 막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맛있게 먹고 당근 이런 것들 맛있게 먹는데 야채로 어느 정도 포만감을 주고 이제 뇌에서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넣어주면 포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덜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은 가공식품이라던가 이제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첨가된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에서 가능하면은 천연에서 있는 그 생재료를 그대로 먹거나 약간 그냥 데치거나 삶거나 해서 먹는 그런 식으로 재료를
원형 그대로 먹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맛을 우리가 바꾸는 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